한국 경제의 그림자, 국가빚이 6,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은 빚 의존 경제의 현실과 이를 반영하는 거래 및 매물 증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비금융 부문 신용잔액이 6도 500조 543억 원에 달해 국내 총생산, 즉 GDP의 2.5배를 넘었습니다. 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6%에서 48.6%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세계 2위 수준임이 재확인되어 경제 전반에 빚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다주택자들은 서울 지역에서 적극적인 매도에 나서면서 서울 내 매물 건수가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 5만 7천 건에 불과하던 매물이 한 달 만에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매물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한 달 앞둔 영향으로 분석되며 4월 초중순까지 매물 증가세가 이어져 내달에는 9만 건까지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발표 이후 서울 매물은 매주 평균 4% 이상 꾸준히 늘고 있고 6월 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도 매도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4월 초와 중순에 매물이 정점을 찍고 일정 기간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규제가 덜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아파트를 매수하는 원정 매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에서 비서울 아파트를 매매한 건수가 2,85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92.5%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지역은 신축과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등으로 이는 실수 요층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수요도 엿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임대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갱신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월세 계약 중 48.2%가 갱신 계약으로 지난해 평균 41.2%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3월에는 갱신 계약 비중이 52.8%에 달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도 일시적 전세 품귀 현상을 배경으로 갱신권 활용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분양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 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고 환수액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정책은 시세 차익에 따른 불로소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총 23개 단지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책 방향도 주목됩니다. 신임하는 총재인 신현송 통화경제국장은 최근 중동 사태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신중히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4월 기준금리는 2.50%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단기 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중립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은 국가 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 서울의 원정 매수 확대,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갱신권 유효 활용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기준일을 앞두고 매물 증가가 눈에 띄면서 매수자 입장과 임대시장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4월 중순까지 계속될 매물 증가세와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통화 정책의 신중함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처럼 우리 경제 부채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부동산 매물과 거래 양상이 변화하며 신중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